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개발 엔지니어 이한희 프로입니다. 오늘부터 총 8번에 걸쳐서 반도체 과학교실이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 마주치고 있는 각종 전자기기들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전자기기에 사용되는지 등에 대해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반도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생활 속 반도체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 반도체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반도체들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샛별이의 하루를 통해 실생활 속 반도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 있죠? 아마 지금 여러분들 손에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아침마다 시끄러운 알람 소리로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영화를 볼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뭐지요? 네, 스마트폰. 손바닥 크기의 스마트폰에는 심카드, 메모리카드,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반도체들이 들어있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이걸 찍어야 하지요? 네, 교통카드. 교통카드에는 반도체가 숨어 있답니다. 교통카드에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정보를 카드 리더기가 읽어내는 RFID 기술, 즉 무선 인식 기술을 통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여러분들이 학교 숙제를 하거나 동영상 강의를 들을 때 주로 무엇을 사용하지요? 네, 맞습니다. 노트북. 태블릿을 사용하는 학생들도 있지요. 노트북이나 태블릿 모두 CPU, DRAM, USB, 그래픽카드 등 다양한 기능과 형태를 가진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쉽게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에도 반도체로 이루어진 GPS 수신 장치, 내비게이션용 AP 등의 반도체가 숨어 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옷과 이불을 깨끗하게 해주는 세탁기에도 전자제품의 두뇌라고 하는 MCU라는 반도체가 있어 시간 예약과 같은 기능들을 컨트롤한답니다. 요즘에는 반도체가 많이 발전하여 AI 기능이 있는 세탁기 광고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샛별이의 하루처럼 아침에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서부터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학교에 가고, 집에 와서 학교 숙제를 하고 낮에 입었던 옷을 빨래하는 것까지 우리의 일상은 반도체로 만들어진 물건들과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만난 5가지 이외에 반도체가 들어간 물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컴퓨터의 친구인 프린터에도 반도체가 들어간답니다. 자동차에는 정말 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겠죠? 전기밥솥, TV, 리모컨 등 정말 반도체는 안 쓰이는 곳이 없는 아주 중요한 부품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단 한순간도 반도체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네요. 특히 요즘 AI 기술이 자주 이야기되는 것만 봐도 반도체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이번 반도체 과학교실 수업을 통해 미래 과학자로서의 꿈을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언제부터 사용하게 되었을까요? 그 시기는 통신 기술과 계산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발전에 따라 반도체도 함께 발전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알아봅시다. 컴퓨터의 발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계산기 발명 전, 기계식 계산기, 최초 컴퓨터, 컴퓨터의 서양화 및 대중화입니다. 계산기가 발명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손계산, 주판 등을 활용하여 단순한 계산만 가능했습니다. 그 이후
기계식 계산기가 발명되면서 덧셈과 뺄셈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이 만든 파스칼리는 최초의 기계식 계산기로 보시는 바와 같이 톱니바퀴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시작이 계산기입니다. 즉, 컴퓨터의 발전 단계는 계산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손계산, 주판을 통해 단순한 계산만 해오다 1946년 드디어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이 발명되었습니다. ENIAC은 1955년까지 사용되었는데요. 사람이 7시간 걸려서 풀어낸 포탄의 궤도 계산을 ENIAC은 3초 만에 수행해낼 수 있었죠. ENIAC 이후 컴퓨터는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인 유니박을 바탕으로 점차 소형화되었고 PC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1세대부터 현재 5세대까지 컴퓨터가 발전해 오면서 그 컴퓨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 중 가장 중요한 부품도 바뀌고 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바로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 1세대 컴퓨터에는 진공관, 2세대에는 트랜지스터, 3세대에는 집적회로 등 컴퓨터의 발전과 반도체의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럼 컴퓨터의 발전 과정을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Well, at their core, all computers are just what the name implies, machines that perform mathematical operations. The earliest computers were manual counting devices, like the abacus, while later ones used mechanical parts. What made them computers was having a way to represent numbers and a system for manipulating them. Electronic computers work the same way, but instead of physical arrangements, the numbers are represented by electric voltages. Most such computers use a type of math called... 그럼 지금부터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컴퓨터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온 반도체 종류들에 대해 알아봅시다. 앞에서 배운 최초의 컴퓨터인 ENIAC은 18,000여 개의 진공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사진을 보세요. 이게 진공관의 모습이랍니다. 요즘에 클래식 음악을 듣기 위해서 진공관 앰프 같은 것을 사용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요. 진공관은 열선을 통해 마이너스 극을 가열시키면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이 전자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용해 전류의 세기를 증폭시키기도 하고 전류를 차단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진공관의 원리입니다. 다음은 트랜지스터입니다. 트랜지스터는 열 없이 출력되는 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로 진공관보다는 크기는 작지만 열에 강하고 전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세게 만드는 증폭 작용을 이용하여 스피커 등의 많은 전자제품에 사용된답니다. 다음은 집적회로입니다. 집적회로는 많은 전자부품들을 아주 작고 정밀하게 만들어진 전자회로로 구성된 반도체입니다. 이렇듯 다양한 기능의 반도체가 만들어지면서 전자기기가 발전하게 된 것이죠. 진공관, 전자의 이동, 트랜지스터, 전류, 집적회로. 용어가 너무 어렵고 생소하지요? 앞으로 남은 강의 시간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실습도 같이 하면서 조금 더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간단히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앞에서 배운 반도체, 그 반도체에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옛날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아는 학생이 있나요? 옛날에는 휴대하고 다닐 수가 없어서 휴대폰이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말 그대로 전화기였죠. 혹시 이런 모양의 전화기를 사용해 본 학생이 있나요? 이것은 최초의 전화기입니다. 다음이 수동으로 연결해주는 전화기. 이때는 전화를 상대방에게 연결해주는 교환원이 있었답니다. 그 다음은 다이얼 전화기, 그 다음은 무선 전화기.
사실 다이얼 전화기 다음에는 버튼식 전화기도 있었죠. 돌리지 않고 쉽게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의 무선 전화기는 집안에서만 쓸 수 있는 무선 전화기랍니다. 그 다음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입니다. 휴대폰도 여러 모양과 기능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지요. 폴더폰, 플립형 휴대폰. 그러다 지금의 스마트폰,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죠. 단순히 전화를 걸고 받고 사진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동영상 촬영, 영화 시청, 인터넷 검색, 은행 거래, 카드 결제까지 못하는 게 없는 말 그대로 스마트한 휴대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화기의 발전은 모두 반도체의 발전 덕분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휴대폰이 어떻게 발전할까요?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공상과학 영화들을 보면 우와 하는 멋진 모습의 휴대폰들이 가끔 등장하는데요. 이제는 이런 모습의 휴대폰이 그렇게 먼 미래의 모습이 아니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해서 강의를 들었는지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다음은 반도체 발전 과정별 알아본 반도체의 종류입니다. 각각의 반도체가 무엇인지 알맞은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네, 정답입니다. 첫 번째는 진공관, 두 번째는 트랜지스터, 세 번째는 집적 회로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휴대폰 속에 많은 반도체가 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그 많은 반도체들이 휴대폰 속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 휴대폰을 분해해보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런데 휴대폰을 분해하기에는 너무 비싸요. 그래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휴대폰을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조립하는 과정에 대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죠. 어떠셨어요? 휴대폰 안에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부품들이 들어가죠? 반도체 과학교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반도체가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고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 쓰여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중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휴대폰. 지금부터 휴대폰의 구조를 실습을 통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습 키트 내용물이 모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모두 제대로 준비되어 있나요? 그럼 조립하기 전에 부품을 하나하나씩 먼저 살펴봅시다. 1번 필름을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전면부 디스플레이와 TSP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스크린 위에 화상이나 문자 또는 도형을 나타내는 장치입니다. 또 전기적인 정보를 시각적으로 입수할 수 있도록 화면에 최종적으로 표시되는 부분이죠. TSP는 터치 스크린을 가능하게 해주는 반도체로 키보드와 마우스가 필요 없이 터치가 가능하게 해준답니다. 만약 TSP가 없었다면
우리는 휴대폰을 가지고 다닐 때 키보드와 마우스도 함께 가지고 다녀야 했을 겁니다. 다음은 2번 필름을 살펴봅시다. 최근 웹툰 작가들이 많이 사용하는 작업 도구죠. 디지타이저라는 반도체 모형인데요. S펜과 상호작용하며 펜의 위치 및 압력을 감지합니다. 특히 디지타이저에 있는 센서 PCB는 전자기장을 형성하여 S펜과 상호작용하고 뒷면의 실드 플레이트는 PCB에서 오는 노이즈 및 자성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3번 필름을 보면 브라켓이라는 부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구성품이나 부분품 등을 부착하거나 받치기 위한 부속품으로 강한 충격에 기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휴대폰에서 물리적 홈버튼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홈버튼을 제거함으로써 베젤이라고 하는 면의 상하단의 여백 부분이 좁아져 화면을 더 크게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홈 버튼의 주요 기능인 잠금 해제보다 홍채 인식, 얼굴 인식, 비밀번호, 패턴, 지문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4번 필름을 보면 여러 개의 기능적 구성 요소들을 조합함으로써 하나의 부품처럼 설계한 모듈화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듈화를 통해 수많은 부품들을 효율적으로 탑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5번 필름을 보면 전면 카메라, 이어폰 모듈, 진동 모터, 스피커와 안테나 등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고 휴대폰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기능들의 반도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6번 필름에는 스마트폰의 두뇌라 불리는 모바일 중앙 처리인 모바일 AP와 5G, LTE, 와이파이 등 인터넷 연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모뎀 칩, 운영체제와 어플리케이션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인 내장 메모리가 있습니다. 7번 필름을 살펴보면 디스플레이를 조작하는 데 최적화된 스마트펜인 S펜과 어두운 곳에서 피사체에게 강한 빛을 쏘아주는 플래시가 있습니다. 8번 필름에서도 근접 센서, USB, 후면 카메라 등 다양한 반도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GPS, NFC, RFID, 파워 IC 등의 반도체들이 있답니다. 여기서 조금 익숙한 단어가 있지요? GPS, 내비게이션에 사용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배웠죠? RFID,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을 할 때 쓰는 교통카드에 쓰여진다고 했었죠?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해서 내비게이션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교통카드처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똑같은 반도체들이 쓰여지는 거랍니다. 마지막으로 9번, 10번 필름을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휴대폰의 부품 필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반도체가 사용된 휴대폰 부품에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함께 표시하였는데요. 반도체가 없었던 필름이 있었나요? 과연 반도체 없이 휴대폰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NO! 말 그대로 휴대폰은 온갖 종류의 반도체 기술의 결정체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만들어 봅시다. 남은 시간은 여러분들 각자 실습 키트를 끝까지 조립, 실습해 보는 시간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추가로 첨부해 드린 조립 영상을 참고하셔서 꼭 끝까지 완성해 보세요.